우리 대학 다양한 기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동아동문들이 모은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위한 기업 인사 담당자들과의 만남이 열렸습니다. 사용법을 몰라 쓰지 못하는 도서관 전자자원,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료 안승제에 대한 마을버스의 적자 운행과 학생들의 불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운뉴스입니다.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에 남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외에도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에 위치한 국제교류처는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연중 실시되는 해외 파견 프로그램은 28개국 200여 개 대학 및 기관과 자매 결혼을 통해 교환학생, 복수학이제, 장단기 어학연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파견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학점과 학기가 다르며 추가적으로 토익 점수와 해당 학교의 시험 점수가 자격 요건이 됩니다. 또한 국제교류처에서는 국내 참가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특히 학기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생활과 국제교류 행사를 돕는 국제교류 도우미는 동아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네, 국제교류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오는 거기 때문에 타문화권의 친구들이 한국인들의 정서관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나 생각들을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이해하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관점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았고. 이곳은 승합캠퍼스 교수회관 2층에 위치한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입니다. 우리 대학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실무자 양성과정 프로그램과 취업캠프 등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금융실무자 양성과정 프로그램은 3, 4학년을 대상으로 금융권 재직 선배들의 특강과 한국거래소 견학이 이루어지며 면접을 위한 준비 및 이미지 메이킹 등을 제공합니다.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건 금융 선배들이 취직에 더 도움이 되는, 그리고 그분들만이 현직에 뛰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나중에 제 면접이나 또 자기 자소서에 많은 정보들을 담아갈 수 있게. 취업 캠프에서는 자기소개서와 모의 면접, 직무 특강 등으로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부산의 10대 동력산업인 항만물류와 관련된 학과가 없는 우리 대학은 3, 4학년을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방학 중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항만물류 관련 인사를 초청해 특강 및 간담회를 하는 등 비전공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항만물류나 무역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만물류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실무진의 강의와 그리고 부산항 그리고 세관 등을 경험하면서 실무진이 접할 수 있는 심층적인 그런 직무를 체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고민이 많은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상담센터입니다. 승합캠퍼스 학생회관 3층과 부민캠퍼스 중앙강의동 로비층에 위치해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취업 상담과 성격 상담 등 다양한 상담을 개인 또는 집단으로 제공합니다. 개인 상담은 상담 전문가와 1대1로 이루어지며 학생상담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심리검사를 받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매 학기 이루어지는 진로 탐색과 의사소통 훈련 등의 다양한 집단 상담으로 개인의 성격과 진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이 마련되어 있는 우리 대학. 이런 교내 기관 이용을 통해 동아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다운뉴스 양예슬입니다. 전문적인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학 사회. 체계적인 대학 글쓰기 교육을 위해 우리 대학에서는 동남 어문학회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우리 대학 승합캠퍼스 인문과학대학에서 동남어문학회 축의 전국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동남어문학회는 1990년에 우리 대학 국어국문학과 주축으로 창립된 학술단체입니다. 1년에 2차례씩 동남어문론집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며 국문학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39회째를 맞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학의 글쓰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학과 사회에서 글쓰기에 대한 교육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글쓰기 교육이 사실상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저희 학회에서 대학 글쓰기 교육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글쓰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다음에 글쓰기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어떤 방법과 어떤 방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학술대회 주제를 대학 교양 글쓰기를 정해가지고 강연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는 전남대학교 교양교육지원센터 김현정 연구원의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김현정 연구원은 대학 교양 글쓰기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방향을 주제로 대학 교양 글쓰기 과목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이어진 발표에서는 조선대학교 신정숙 교수가 자기소개서의 실용적인 글쓰기 지도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신정숙 교수는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분석을 통해 글의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눈에 띄어야 읽는다. 이 가장 중요한 게 글자 수에 맞는 글쓰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막 쓰고 싶다고 해서 너무 많이 써도 읽다가 지치니까 이제 안 읽는다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각 계층의 전문가들이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날 참가한 발표자와 교수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여기 계신 동아대 교수님들도 글쓰기 교육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가르치실까 많이 이렇게 함께 고민하는 모습 속에서 그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동아대학교의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교수님들의 노력들이 여러 프로그램 속에서 잘 반영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국어문학과 학회 국어학연구에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대학 글쓰기 강의에 적용되어 학생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글쓰기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학술대회와 같은 글쓰기 교육 연구가 많아져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 다우 뉴스 윤현입니다. 불경기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후배들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는 동문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아공학장학재단과 동문장학회인데요. 이번에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현장 양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1일 승하캠퍼스 공과대학 2층 세미나실에서 동아공학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수여식에는 공과대학 한성진 학장과 2학기 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8명의 학생에게 100만 원씩 총 8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동아공학장학재단은 공과대학 동문들이 모여 2001년에 설립한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총 151명에게 1억 5,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선발 기준은 매년 성적이 3.8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공과대학 학과별로 1명씩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이사장님 또 기타 여러분들께 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이 증서 받은 게 이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같은 날 부민캠퍼스 국제관 4층에서는 동문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총동문회장인 재종무 이사장과 최규환 학생 취업지원처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단과대학에서 추천을 받은 13명의 학생에게 100만 원씩 총 1,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대학 총동문회가 설립한 동문장학회는 1988년 장학금을 처음 전달한 이후 매년 4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각 단과대학별로 전학기 성적 3.5 이상으로 추천된 학생에게 수여합니다. 재종모 이사장은 수여식에서 동아 동문들이 모은 장학금이니만큼 더욱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200억이 넘고 많은 그 종류의 그게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대학 시절에 영광스러운 장학금은 총동문회 장학금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열린 장학금 수여식.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계속 마련되어 많은 동아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다운뉴스 양예슬입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가 250여 개라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 중에도 대기업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해주는 중소기업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에서는 중소기업 인식 개선에 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승하캠퍼스 교수회관 3층에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위한 기업 인사 담당자와의 만남이 개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특정 대기업만을 선호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중소기업 하면 환경이 안 좋고 근무 조건도 안 좋고 뭐 보수도 일하고 그럴 것이다 하는 저 인식이 조금 있는 사실이거든요. 네. 우리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 관 내도 뭐 좋은 기업들이 더러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어떤 기업들이 있다는 걸 알면 거기에 맞춰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좋은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해주자 하는 취지에서 하게 됐죠. 부산 지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대상으로 총 13개의 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가 직접 찾아와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개최된 행사에서는 금속물체를 만드는 태광기업과 페인트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 조광뉴턴이 참석해 학생들에게 각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노는 날 유급 휴가 빼놓고 경조 휴가만 따지니까 43일인가? 네, 그 정도. 퇴직금 누진세 아직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 3년에서 5년 근무를 하면 1년치를 더 주는 것부터 해갖고 20년 근무하면 25년치를 줍니다. 각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설명이 끝난 후에는 질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지만 또 부산에 있는 중견기업들, 어떤 히든 챔피언들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는데 오늘 와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하면 어떤 사실 작은 규모라는 부분을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여기 연봉도 작고 뭐 복지도 부족할 테고 또 근무 시간도 상대적으로 또 많을 테고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을 가서 조금 인식을 제 편견이라고 하겠죠. 그런 걸 깬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좋은 중소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생들은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다운뉴스 이윤입니다. 여러분은 리포트를 쓸 때 어디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나요? 학교 도서관 전자자원을 이용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학생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던 도서관 전자자원,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우리 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전자자원은 70여 개가 넘습니다. 전자자원은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학술지와 전자책, 오디오북 등을 학교와 회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쓰는 1년 예산 21억 5천만 원 중 국내외 전자자원 구입 비용에 쓰이는 예산은 15억 7천여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0%가 넘습니다. 하지만 작년 3월부터 1년 동안 사용한 건수는 9천여 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이용이 어렵고 홍보가 부족해 학생들이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찾아봐요. 많이 들어가 보세요? 아니요. 국내외 학술 DB가 많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지난 10일 도서관에서는 전자정보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열린 박람회에서는 누리미디어, 낙소스코리아 등 총 8개의 회사가 참여해 학생들에게 전자자원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해마다 많은 예산이 전자자료 구매비로 나가고 있는데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고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이용이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구독 중인 전자자원들을 좀 홍보하고 이용 방법을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자원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만 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책 및 오디오북은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자책 오디오북에 접속하면 쉽게 대출이 가능하며 따로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외 학술 자료가 필요하다면 도서관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자료 찾기에서 학술 DB를 클릭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초성을 클릭하면 됩니다. 초성 D를 클릭하면 관련 데이터베이스인 DBPR로 접속이 가능하며 이곳에서 관련 검색어를 입력해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성 N을 클릭하면 낙소스 뮤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드팝과 클래식 등의 음악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디오북이란 게 있었는데 저는 책을 읽는 게 제가 조금 읽는 게 힘든데 그런 부분에서 책을 읽어주는 게 너무 좋았고요. 음악을 공짜로 들을 수 있고 돈도 안 내고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유용했어요. 전자책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은 부담이 되었었는데 나의 등록금이 이렇게 좋은 곳에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알게 됐어요. 또한 도서관은 지난 8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에 도서관 이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월 29일까지 이루어지는 도서관 이용 교육은 한림도서관 2층과 부민도서관 8층 이용자 교육실에서 11시부터 40분 동안 진행됩니다. 이용자 교육에서는 도서관에서 이용 가능한 레퍼런스 프로그램을 통해 논문 작성법을 배울 수 있고 전자책 및 오디오북 활용법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도서관 서비스에서 이용자 교육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있어도 알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는 도서관 전자자원들. 동아인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고자 많은 예산을 들여 구매하는 전자자원인 만큼 학생들의 이용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이상 다운뉴스 이윤입니다. 어느덧 부산시에서 무료 환승제를 실시한 지도 2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마을버스 회사에 적자가 발생하면서 학생들도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보도에 윤희영 기자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8시 30분. 여기는 하단 지하철 6번 출구입니다. 아침 등교 시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 대부분 긴 줄을 서서 순환버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순환버스의 운행 배차 간격이 길어 학생들은 더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이용하는데 좀 힘들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셔틀버스 자체가 운행하는 방향이 한 방향인데 하단 오거리에서 너무 많이 막혀서 셔틀버스의 대수가 많아진다면 훨씬 더 기다리는 시간도 짧아지고 9시 수업 때 너무 여유롭게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셔틀버스의 수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승하 캠퍼스의 순환버스는 마을버스 회사에서 운영합니다. 시에서 수익금을 전면 보전받는 시내버스와는 달리 마을버스는 구청 소관으로 수익금 전면 보전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 전 시행된 무료 환승제로 마을버스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안전관리과에서는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무료 환승제로 인한 재정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료 환승제를 시행함에 따라 가지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환승 할인에 따라서 생겼던 일반인 200원에 대한 수익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거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부담은 없게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무료 환승제 이전 마을버스 회사에 1인당 60원 정도의 환승요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무료 환승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에도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60원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버스는 적자 운영을 해결하기 위해 배차 시간을 늘려 버스 수를 감축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하교시 버스 이용 권장과 순환버스에 넉넉한 공간이 있어도 탑승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늘어난 배차 간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9월 1일부터 공대 2호관에서 기숙사까지 학교 스타렉스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굣길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자연대 및 공대 2호관 인근에서 경비원과 해병대 전우회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교 시간에 운행되는 스타렉스 버스는 순환버스가 지하철역으로 직행하게 만들어 배차 간격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스타렉스 버스는 주말을 제외한 학기 중에 이용이 가능하며 오전 8시 25분부터 9시 25분까지 운행하고 동아 순환버스가 기존과 동일하게 운행됩니다.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인 무료 환승제. 그러나 이로 인한 마을버스 측의 어려운 재정 사항은 학생들의 불편함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부산시의 빠른 재정 지원으로 편안한 등굣길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 다우뉴스 윤현입니다.